안녕하세요. 최시영 강사입니다. 이번 2024학년도 연간 강의 계획에 대해서 설명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이제 한 페이지로 연간 강의를 다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표로 만들었습니다. 보시다시피 1월부터 쭉 12월까지 전체 커리큘럼이 진행이 되는데요. 아시는 것처럼 1월부터 11월까지는 1차를 위한 기본 이론반부터 실전 모의고사반까지 진행되고 12월에는 2차 대비 심층 면접 수업 실현 수업까지 빡빡한 일정입니다. 이제 전에 저희 수업을 이제 들으셨거나 또는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접하신 분들은 이제 제 기본 과정이 조금 변화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실 텐데요. 이전에는 저희 이제 팀에서 전체 1, 2월은 기본 이론하고 그다음에 3, 4월은 심화 이론을 한 다음에 5, 6월은 기출 분석을 했는데 이번에는 이제 서로 다른 커리큘럼으로 더 맞춤형 수업을 하기 위해서 약간 변화를 줬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이제 1, 2월과 3, 4월에 나눠졌던 기본반과 이론반 수업을 통합해서 1, 3월 기본 이론반을 제시하고 나머지 4, 5, 6에서는 기출 분석을 한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보시다시피 기본 이론반은 모두 12주간 진행이 되고 1월부터 3월까지 진행이 됩니다. 기존에 1, 2월 교재에 있었던 좀 기본 이론적인 컨셉, 다음에 아주 간결한 예시, 3, 4월의 교재에서는 좀 더 심화된 이론, 다음에 더 풍부한 예시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시험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요소를 이제 모아가지고 딱 한 번에 이론 강의를 마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영어학이나 1번 영어에서는 좀 어려운 문제, 킬러 문항이 나오는데 영교 문제에서는 그리 킬러 문항이 나오지 않고 킬러 문항 비슷한 것이 나온다 한다면 기입형에서 어떤 답을 쓸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것이 뭐 한 문제 정도 출제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번 시험에서 봤던 것처럼 영교는 대부분의 문제가 쉽지만 영교의 비중이 되게 높기 때문에 그 문제를 이제 하나도 틀리지 않고 완벽하게 써내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본과 심화로 나눌 필요가 없이 난이도는 비슷한 난이도인데 그 비슷한 난이도를 맞춘 다음에 필수 개념들을 정확히 알아서 출력을 하는 연습을 더 많이 해야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출력에 대한 부분을 더 많이 두고 1, 3월은 가장 기본적인 요소를 배우는 과정으로만 이제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교재도 전에는 영어 교육학 컨셉추얼하고 다음에 영어 교육학 프랙티컬로 둘로 나눴었는데 이번에는 하나로 쓰려면서 영어 교육학 컨버전트라고 제시를 했고요. 강의 시간은 전체 다 동일하게 15시부터 18시까지 진행이 되도록 매주 금요일로 정리를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1, 3월 수업에서는 각 챕터별로 마인드맵을 활용해서 내용을 개관합니다. 다 아시다시피 영교에서는 그 킬러 문항 비슷한 준 킬러 문항이 기입형으로 출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에는 다행히 준 킬러까지는 나오진 않고 좀 그래도 평이한 문제가 나왔었는데요. 이제 내년에는 기입형에서 조금 어려운 문제도 또는 열외라고 생각하는 교육과 키워드인 액션 리서치가 나왔던 것처럼 그런 문항에도 대비할 수 있도록 각 주제별로 마인드맵을 활용해서 주요 키워드를 영역별로 정리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제 마인드맵은 이제 카페에 올려져 있는데요. 그때 보시면 알겠지만 기출 연도가 표시되어서 어떤 영역이 시험에서 잘 나오고 패턴은 어떻게 되고 어느 정도 텀을 두고 나오는지를 다 알게 됩니다. 따라서 챕터별로 기본 이론 내용을 들어가기에 앞서서 마인드맵으로 주요 키워드를 정리하고 들어가게 되면 이것 자체가 선행주지자의 역할을 함으로써 전체적으로 개관을 하고 그다음에 시험에서도 어떤 영역에서 키워드를 제시했는지를 파악함으로써 정답에 좀 더 가까워질 수 있는 훈련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챕터 내에서도요. 예를 들어 랭귀지 어널리시스에서는 이제 클래스룸 톡이라든지 또는 레지스터라든지 여러 가지 주제가 있습니다. 그 주제별로 키워드를 이제 정리하는 표를 제시합니다. 맨 처음 단원 개관을 할 때는 마인드맵으로 선행교실을 이제 제시하고 각 챕터 안에서 주제별로 들어갈 때는 주제 안에서 키워드 정리. 예를 들어 랭귀지 어널리시스에서는 이제
코이어런스와 코이전이 주요 키워드가 되겠죠. 그러면 이제 코이전 안에는 그라마티컬 코이전하고 렉시컬 코이전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좀 표로 정리해 보면 가독성이 높아지면서 이것 또한 줄글을 읽을 때 필요한 선행 조직자가 구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어차피 우리가 줄글을 읽을 거지만 줄글에서 난해한 내용이 나오는 이제 시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줄글을 대할 때 이것이 전체 어떤 영역의 글인지 파악해서 이 머릿속에 있는 키워드를 인출하는 연습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줄글을 그냥 해석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줄글을 읽기 전에 전체적으로 조망하는 능력이 되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마인드맵과 이제 키워드 정리표를 통해서 전체 영역을 조망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입형 대비 주요 개념을 확인할 때는 아시다시피 컨사이즈한 데피니션과 간결한 예시가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따라서 주요 개념을 확인할 때 예시를 통해서 해당 키워드가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확인하고, 다음에 우리가 이게 기입형만 시험 본다고 답이 되는 것은 아니죠. 서술형에서도 이제 필수 표현들이 있습니다. 기입형은 이 인출 훈련을 되게 많이 해야 되고요. 서술형에서는 다 알긴 아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 내용을 하나도 빠짐없이 키워드 처리해서 적는 것이 필요하죠. 그래서 소수점으로 깎이지 않는 완벽한 답안을 내는 것이 중요한데, 그런 답안은 머릿속에서 나온다기보다는 원서에 있는 내용 또는 교육과정 평가원에서 낸 실제 시험 문제에서 이제 이 개념에 대해서 설명한 그 데피니션을 암기함으로써 정확한 표현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즉 무리 없이 읽히는 그런 좋은 키워드로 처리된 핵심 표현들을 이제 정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원서들을 통해서 출제 원전이 되는 요소들을 찾아가지고 출제 원전에서 어떻게 시험이 나왔는지 또는 이러한 요소들이 시험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이렇게 된다면 기입형 인출 훈련뿐만 아니라 서술형에서 필요한 표현들을 정확히 청킹으로 암기함으로써 나중에 출력을 더 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다음은 4월에는 관연도 기출 분석을 이제 넣었습니다. 관연도 기출 분석은요, 08년도부터 01년도 현재 교육과정 평가원에 올라 있는 기출 문제 목록에 있는 내용뿐만 아니라 지금은 구할 수 없는 00년도 이전의 기출 문제와 기출 문제를 파악해서 정답을 알 뿐만 아니라 경향성을 파악합니다. 이게 필요한 이유는요, 제가 7, 8월과 9, 11월 영역별 문제풀이반과 실전 모의고사반을 할 때 한 두 문제 정도는 전에 있던 기출 문제를 직접적으로 그대로 내거나 약간 패러디해서 문제를 출제합니다. 왜냐하면 기출 문제가 그대로 다시 나올 확률은 적지만 기출 문제에서 했던 내용들이 다시 포장만 바꿔서 나올 경우가 많거든요. 예를 들어 08년도에 보케블러리 뎁스가 나왔는데 나중에 우리 시험 문제에 이제 보케블러리 뎁스가 시험에 나왔던 것처럼 똑같은 키워드를 요구하는데 상황만 다른 것들이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기존 기출 문제에서 어떤 키워드가 다뤄졌는지를 확인하는 것은 되게 중요한데, 이때 그래서 이제 영역별 문제풀이를 하고 실전 모의고사반을 할 때 관연도 기출 문제도 내고 그다음에 최신 기출 문제에서 이제 변형을 해서 내다 보면 최신 기출 문제는 어느 정도 맞추는데 관연도 기출 문제에서 조금 정답률이 떨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아까 말했듯이 08년도 이전에 보케블러리 뎁스 같은 것들이 시험에 이미 출제됐었던 것인데 저랑 같이 관연도 기출 분석을 하신 선생님들은 그 문제를 되게 쉽게 맞췄는데 그렇지 않고 모의고사만 이제 공부하신 분들은 그런 것들을 찾는데 되게 어려움을 겪었더라고요. 따라서 정규 과정으로 집어넣어서 관연도 기출 분석을 통해서 이전에 09년도 이후만 공부했을 때 빠지는 주요 키워드들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그 이후에 이제 5, 6월이 되면 기존에 했던 것처럼 최근 기출 분석, 즉 09년부터 24년, 즉 09년에서는 객관식 기출 문제까지 다 다릅니다. 왜냐하면 객관식 기출 문제가 원서에서 따온 내용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현재 서술형 답안을 작성할 때 되게 좋은 필수 표현들이 이제 정답지에 포진되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마인드맵을 활용해서 전체 구성을 해서 다시 한번 반복 학습을 한 다음에 방금 전에 봤던 관연도 기출분석반처럼 분석을 하고 정답을 정확히 제시하고 경향성을 파악하게 됩니다.
이쪽 관연도 기출분석과는 달리 여기 최근 기출분석에서는 위에서 다루지 않았던 서술형 기출문제에 대한 모범 답안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책에 이제 기입형 답안뿐만 아니라 서술형 답안을 같이 보면서 어떤 식으로 답안을 작성하는 것이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실수 없이 또는 소수점 감점 없이 답을 제시할 수 있는지를 이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제 여기까지 오게 되면 다 입력과 관련된 내용을 이제 다루는 거죠. 그런데 바로 7, 8월이 되면 이제 출력과 관련된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입력과 출력이 갭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도와드리기 위해서 5, 6월에는 특강으로 매주 금요일에 15시부터 18시까지 강의가 있은 후에 라이팅 컨퍼런스를 열어서 직강생 선생님께서 영역별로 제가 이제 과제를 내드리면 기출문제, 최근 기출문제에 대한 정답을 써오시면 그 정답에 대해서 제가 라이팅 컨퍼런싱을 하려고 합니다. 컨퍼런싱은 다 아시다시피 내용을 가지고 피드백을 하고 면담을 드리는 것인데요. 뭐 기출문제는 이게 다 안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 다 말씀드렸듯이 답은 아는데 표현에 있어서 조금이라도 리던던트한 것들이 있으면 시간이 많이 소요되잖아요. 다음에 키워드 채점을 하기 때문에 키워드식으로 쓰지 않는다면 감점 요인이 분명히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실제 기출문제를 통해서 미리 적어온 답안을 통해서 그런 불필요한 요소는 없는지 또는 감점이 될 만한 모순되는 요소는 없는지 확인하는 과정을 통해서 이제 앞으로 있게 될 실전적인 문제에 대한 소프트 랜딩, 중간 브릿지로서의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컨퍼런싱의 특성상 인강으로는 이제 좀 어렵고요. 인강 선생님이라도 직강으로 이 시간대에 저녁 먹고 19시부터 21시까지 오시게 되면 순번을 정해서 시간을 많이 뺏지 않고, 그러니까 시간이 왔다 갔다 하면 시간을 많이 뺐을 텐데 그 시간에 딱 10분, 15분만 와가지고 같이 이제 라이팅 컨퍼런스를 가진다면 빠르고 효율적으로 선생님이 가진 라이팅 헤빗 중에서 이제 좀 답안 작성에 좀 저해가 되는 그런 요소들을 잡을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모두 8주 동안의 기출 분석이 시작되기 때문에 이것도 8주 동안 각 영역별로 제시가 됩니다. 따라서 선생님께서 영역별로 키워드를 다시 한번 정리할 수 있는 기회가 될 뿐만 아니라 라이팅을 연습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7, 8월은 다 아시다시피 영역별 영역별 문제풀이가 시작이 됩니다. 올해는 이제 7, 8월 문제들을 서로 합치지 않고 분리해서 더 전문적인 도움을 받도록 했는데요. 전에는 뭐 8문항도 냈다가 7문항도 냈다가 왔다 갔다 하면서 전체 배점을 맡았는데 이번에는 영어 교육학만 모두 8문제를 통해서 출력 연습을 실시합니다. 그러면서 이전에 했던 대로 전체 개별 채점을 모든 주에 해드리고요. 그다음에 샘플 첨삭을 실시하는데 샘플 첨삭 다 아시다시피 라이팅 세미나 라세를 열게 됩니다. 이것은 5, 6월에 있었던 라이팅 컨퍼런스가 개별적인 인디비주얼 컨퍼런싱이라면 얘는 1대4로 이루어지는 강의식 컨퍼런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 문항을 채점해 보면 선생님들이 무엇을 알고 무엇을 잘 모르시는지, 오답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정답은 어디까지 처리했는지에 대해서 논평을 해드리고, 다음에 선생님들과 동일한 상황에서 답안 작성을 했는데도 우수한 답안이 나오지 않습니까? 오히려 제가 드리는 모범 답안보다도 더 현실적이고 더 바람직한 모범 답안이 나올 때가 많습니다. 그런 엑설런트한 답안을 제시함으로써 실전적인 답안 작성을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이걸 왜 하느냐? 이걸 통해서 선생님은 well-formed writing에 대한 rewriting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내 답안과 모범적인 선생님의 답안을 noticing the gap을 통해서 갭을 줄여가기 위해서 계속 리라이팅 하는 과정을 거친다면 내 답안이 점점 더 엑설런트한 답안으로 변화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라세 이후에는 저와 채점 결과에 대해서 1대1 질의응답도 됩니다. 제가 전체적인 대상으로 질의응답을 하기 때문에 제가 솔직히 말해서 채점 오류를 없애려고 하는데 채점 오류가 한두 개 있을 수도 있죠. 또는 제가 전체적으로 강의식으로
이제 라셀을 했는데 선생님들께서는 자신의 답안이 왜 이런 점수를 받았는지에 대해서 의문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 개별적인 요소에 대해서는 그 이후에 이루어지는 컨퍼런싱의 질의응답을 통해서 희망자에 한해서 늦은 시간이니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 11월로 넘어가게 되면 역시 마찬가지로 실전 모의고사반이 진행이 되는데 이때는 김수아 선생님하고 최진원 선생님하고 모두 합쳐서 모두 80점짜리 전공 영역 전체 영역에 대한 모의고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모두 10주간 진행이 되는데 맨 마지막은 채점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전체 1주차부터 9주차까지 채점을 해드리고요. 다음에 샘플 첨삭은 모두 4주 정도만 실시합니다. 위에서 이미 8주 동안에 영역별로 다 실시했기 때문에 지금은 건드릴 수 있는 영역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전체 문항을 모두 이제 섞어서 내는 실전 모의고사에서 적응하는 과정으로 한 4주 정도만 하게 되면 위에서 했던 전문적 8주 과정을 다시 한번 되새김질하면서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첨삭 피드백이 7, 8월에는 같은 요일에 있지만 첨삭 피드백 라센 그 91월에는 서로 세 선생님께서 채점하고 통계도 내야 되기 때문에 매주 월요일 14시 30분부터 약 18시까지 진행이 됩니다. 이때도 강의식으로 채점 논평을 하게 되고 또 모범 수강생에 대한 답안을 제시하는데 그 이후에 저랑 같이 질의응답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4주 동안 진행했는데 4주 이후에는 그런 모범 수강생 답안을 제시하지 않느냐. 제가 이제 종이로 그 보충 자료를 드리면서 약식으로 중요한 요소들에 대해서 정리를 한 다음에 모범 선생님 답안을 제시하니까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1차 시험 잘 보시고 12월에는 아시다시피 월화수목금 아침부터 저녁까지 아침에는 이론반 강의를 하고 또는 온라인으로 수강을 하고 그다음에 오후 저녁 늦게까지는 조별 분담 과제를 통해서 수업 실현과 심층 면접에 대해서 드릴링 연습도 할 뿐만 아니라 피드백도 받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실전 감각을 체득하면서 2차 수업을 잘 들어가실 수 있도록 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2024학년도에 약간 바뀐 과정으로 1, 3월에 기본 이론반 입력 중심으로 4, 5, 6월에 기출분석반을 통해서 기본적으로는 입력인데 출력 연습을 하다가 7, 8월부터 완전 출력 체제로 들어가서 여러분의 시험 수행에 큰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여러 가지 질문이 있으시면 제가 이번에 카페를 새로 만들었거든요. 네이버 카페 네이버.com-에서 탑모스트라고 약간 촌스럽긴 한데 이제 카페를 만들었으니까 여기에 질문을 남겨주시거나 또는 카톡 제가 아이디가 MEEK 죄송합니다. 올리고 MEEK 1024 전화번호는 안 바뀌어도 되겠죠. 그래서 카톡 아이디로 연락을 하시면 제가 상세하게 답변 드리고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시원 영어교육과 이제 연간 강의 계획에 대한 설명에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